네, 안녕하십니까. 코스모스 독서토론 대표 이현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어떻게 진로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거꾸로 소개해드리면 저는 인문학으로 창업한 남자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되게 좀 이상하죠? 근데 제가 뭐 인문학을 좋아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거꾸로 또 한번 소개해드리면, 저는 사실 원래 대기업 본사 회계팀에 있었습니다. 또 10대 그룹 안에 있는 회사인데, 그 전에는 제가 미국 공인회사 회계사를 합격했고, 또 그 전에는 미국 어학연수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중국 대경제무역대학교라는 데에서 공부를 해서 학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하고 영어도 잘하고, 잘하지는 않고 할 줄 알고, 이제 전문 지식도 갖춘 그냥 인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문학으로 창업을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왜 인문학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 회사에 가면은 지금은 자동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ERP라든지 SAP 그리고 각종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인간이 하는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생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당에 가보시면은 일부 식당에서는 기계가 주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운 지식들이 더 이상 소용없는 사회가 됐어요. 이게 저만 그러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 세계 로봇 연맹 기준인데 2015년 기준에 한국이 로봇 도입률 세계 1위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2015년에 대졸 임금이 7.9%가 감소했고, 대졸 임금만 감소한 게 아니라 대학원 졸업, 중졸, 고졸 전체 임금이 평균적으로 다 감소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현재 어떤 업무들이 사라지고 있냐면은 반복적인 업무들, 표준화된 업무들,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웠던 그런 우리가 모두 배웠던 것들, 자격증 시험들, 그런 것들이 컴퓨터로 점점 많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체되고 남은 업무들은 사실상 별로 돈이 되지 않는 저부가 가치 업무고, 그러니까 인간이 컴퓨터를 보조하는 수준으로 지금 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컴퓨터가 완전히 일을 하지는 않는데 컴퓨터를 사람이 보조하는 업무라서 어떻게 보면 사람 임금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기존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만일 회사를 취직한다, 창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임금은 계속 하락하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도 계속 감소할 것입니다. 여기는 잡코리아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번에 로봇이 도입이 되고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해서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공기업 이런 평균 체감 퇴직 연령인데요. 지금 대기업 보이시나요? 49.8세. 지금 100세 인생인데 49.8세에 퇴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인문학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는 물이 있고요. 왼쪽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한 고급차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다 있으신가요? 저는 살 돈이 없는데 굉장한 고급차가 있는데,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물은 어떤 건가요? 필요한가요? 혹시 물 없이 살 수 있다? 없죠. 저 차 없이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은 어떻죠? 물이 싸요. 편의점 가보면 아시겠지만 물이 싸요, 과자가 싸요? 물이 더 싸요. 그만큼 우리가 만일 회사를 가기 위해서든지 지금 배우는 능력이 어디서 누가 필요하다, 토익이 필요하다, HSK가 필요하다,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능력은 물과 같은 능력이에요. 가격은 굉장히 싸요. 저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능력을 익히려면은 사실 인문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좀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게임은 인문학을 게임으로 치면 득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을 얻었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얻으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한 괴물만 잡으면은 좀 돈을 조금 벌잖아요. 근데 게임하다 보면 강한 이렇게 용도 잡고 큰 거 잡으면은 이렇게 엄청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더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를 인문학이라고 저는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맛집이에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패스트푸드 그림이거든요. 햄버거, 아이스크림, 그리고 뭐 토스트, 핫도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토익, HSK 자격증, 그리고 영어 수학 공부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공부들이고 표준화된 공부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인문학. 인문학은 지금 전주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던데요. 한상 거하죠. 여기는 철학, 시, 뭐 소설이면은 추리소설, 뭐 다른 소설들, 이렇게 각종 다양한 종류의 인문학을 먹으면 훨씬 더 몸에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유해드린 거예요. 다음 보시면은 이제 맛집을 가다 보면 진짜 맛집을 찾게 되죠. 간판도 없고 거기 가면 시설도 되게 오래됐고 한 3, 4대가 걸쳐서 운영하는 집들, 그런 맛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면 진짜 맛있죠. 그렇듯이 책들도, 인문학 책들도 한 2000년 넘게 읽혀온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은 어떻게 보면 저런 맛집이에요. 먹었을 때 엄청 막 이런 일반 음식이 아닌 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맛을 가진 책들이라서 아마 읽으신다면은 저런 맛집에 가서 먹는 거는 이제 몸이 좋아지겠지만 저런 오래된 인문학 책을 맛집처럼 가서 찾아가서 먹는다면 정신이 저희 이제 정신 어떻게 보면 저희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 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스티브 잡스 아시죠? 이 아이폰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그래요. 우리 애플이 사실은 인문학과 우리가 창의적인 제품을 만드는 비결은 우리는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스티브 잡스 보이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집에 12,000권의 서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 인문학 책을 차지하고 있고, 자서전에서는 자신이 손자병법에서 이 사업의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 이분이 돈이 주식으로 많이 버신 분인데, 이분도 스티븐 멍거스라는 인문학 교수님을 스승으로 두고 있고 하루에 깨어있는 3분의 1을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역시 예전에 나는 술보다 철학 고전에 취하겠다라고 말하고 올림피아드라는 철학 모임을 들어가서 철학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혀 철학 이런 인문학이라는 게 지금 현대의 기술과 그런 주식시장을 보는데도 많은 통찰력을 줍니다. 요거는 인문학을 공부를 하시려면은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좋아하는 작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작가를 찾으시고 그 작가의 책들을, 요즘 TV에 좀 많이 나오는 분들인데 이분들 책을 많이 읽고 이분들이 추천해주는 고전 인문학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읽으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만 그런 책을 읽을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다 제가 카카오톡 하시죠? 카카오톡 보면은 되게 사진은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실물과 사진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을 때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문학 책, 고전을 소개해주는 책들을 보실 때는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직접 가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 원서를, 되게 두꺼운 거를 읽으시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읽으실 때 좀 마음가짐을 천천히 하시고 읽으시면 되고요. 정 읽기 어려우시면 사실은 저희 코스모스 독서톤에서 인문학 캠프를 사실은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거기 다양한 코스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들으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 코스가 있어가지고 이수를 하시면은 저희가 수료증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이분이 앨런 케라고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지금 컴퓨터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하신 말인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 인문학으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미래를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